네, 건물주 여러분께서 임차인과 새롭게 세입자 거래를 계약을 연장하시려고 할 때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큰 생각 없이 하실 수도 있는데 나중에 세입자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떤 상황이 되는지, 어떻게 그 단계별로 나한테 무슨 부분을 검토해야 되는 건지 정확하게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알아야 될 법적인 규정들,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들, 요거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 저희 김도균 이사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겁니다. 네, 임대차 계약을 이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서로 합의해서 갱신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당연히 상호 간의 의사소통을 해서 재계약을 하기로 해서 계약서 갱신을. 다시 쓰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거나 아니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그 계약 연장에 대한 의사표시 없이 그냥 자동으로 그 계약 종료에 서로 아무 넘어가는. 얘기 안 하면 그냥 계약을 연장하고 싶구나.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거. 네. 그거를 우리가 묵시적 갱신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쪽이 유리하죠? 건물주 입장에서는 그 만약에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임차인이 그냥 나는 이 계약 해지하겠습니다 통보를 하게 되면 그 통보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뒤에 그냥 나갈 수 있어요, 임차인이. 그렇게 나가도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건물주 기준에서 또 다른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이슈도 있고 보증금을 또 돌려야 하는 이슈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정성이 떨어지니까 이거는 묵시적 갱신보다는 그러면 재계약이 네. 더 유리하겠네요. 네, 그래서 건물주님은 저희 건물주 톡에서도 계약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 알림 톡도 드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재계약 의사 결정을 하시는 것이 건물주한테 이런 상황까지도 생각하는. 재계약을 하신다면 재계약서를 쓰시라는 거죠. 그냥 갱신하겠다가 아니라 묵시적 갱신 형태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계약서를 다시 쓰시는 게 더 유리하다. 이렇게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갱신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보증금이나 월세를 이제 인상할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이때 만약에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보호받는 임차인이 있고 네, 또 맞습니다. 보호가 덜 되는 게 있죠. 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여기 지역별 환산보증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 지역별 환산보증금은 어떤 거냐면 이제 적은 상대적으로 제일 취약한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환산보증금을 10억이다 이렇게 정하면 10억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약자니까 임대차에서 보호를 해주겠고 10억 넘게 20억, 30억 뭐 대기업이 임차하고 있으면 그건 보호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요 환산보증금이라고 하는 금액은 우리가 임차인, 그러니까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금액 요거보다 밑에 있는 세입자는 보호하겠다 그래서 세입자 입장에서 훨씬 더 유리하게 규정이 돼 있어요. 환산보증금 이내인 경우는 제한이 많죠. 네, 맞습니다. 그 보증금이나 월세를 인상하는 그 퍼센테이지를 5%로 제한을 뒀고요. 5% 이상 올리면 안 되고요, 법적으로. 그 만약에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이미 한번 있었다라고 하면 1년 이내에는 다시 한번 인상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5% 인상을 할 때 보증금 및 월세 각각 5%씩 인상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증금 1억이고 월세가 500만 원이라고 하면은 보증금 같은 경우는 5% 인상한 1억 500만 원과 그다음 월세 같은 경우에 500만 원이면은 5% 인상한 525만 원을 이렇게 재계약하면서 이런 환산보증금 지역별 환산보증금 이내인 경우에는 이 금액까지는 인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환산보증금 넘는 큰 임차인이면 이 제한을 안 받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저희가 왜 환산보증금이라고 얘기하냐면 지역별로 달라요, 이게. 그건 뒤에서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만약 계산을 할 때 이제 보통은 이제 보증금은 좀 그대로 두고 월세만 각각 5%를 인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각각 5% 올리면 계산이 복잡하지 않은데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월세만 올린다거나 그러면 이때는 보증금 안 올린 부분을 월세에서 더 올릴 수 있게 해줘야 되고 월세 그대로 두고 보증금을 올린다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월세 안 올린 부분을 보증금에서 더 받아야 되니까 그 계산이 어떻게 되죠? 네, 그래서 산정률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일단 연 12%와 그다음에 한국은행에서 공시하는 기준금리의 4.5배수를 비교해서 낮은 금액으로 일단 인상률을 어디까지 올릴 수 있는지를 개정할 수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아까 앞에 살펴본 대로 보증금 1억, 월세 500만 원이고 이때 기준금리가 0.6%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월세는 당연히 일단 5%인 525만 원까지는 올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월세 추가적인 부분이 저희가 이제 0.6%의 0.6%의 4.5배수 곱한 금액을 곱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연이자율이었기 때문에 12개월 나눠주면 나오는 금액이 11,250원이어서 저희가
적게는 보증금을 안 올리고 월세만 다 올린다라고 했을 때는 보증금은 약 5.225%를 인상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증금을 안 올리고 월세만 올리면 둘 다 올렸을 때는 5%까지 올릴 수 있는데 보증금 안 올리고 월세만 올린다면 5.225%, 약 0.25% 더 올릴 수 있는 네. 부분이 있다. 네,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이게 올릴 수 있는 최대다. 네, 그래서 저희가 살펴봤는데 이제 앞에서 우리가 시적 갱신 간단히 네. 얘기했는데 네, 서로 네. 그냥 암묵적으로 그냥 갱신한다고 했을 때 이게 법적으로는 어떻게 정의되고 묵시적 갱신은 뭐 보면 갱신하면 계속 하는 것도 아닐 테니까 그 규정에 해당되는 거 좀 정확하게 알아놓도록 하죠. 네, 일단 단순하게 서로 그냥 아무 말 없이 계약 종료에 넘어가는 게 일단 묵시적 갱신이고요. 반대로 이제 임차인 기준에서는 6개월 전부터 계약 종료일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갱신을 원래 이게 의무입니다. 계약 갱신할 때 임차인은 이 기간 내에 건물주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데 만약에 건물주께서 어떠한 의사표시 좋다 많다 이런 표시가 없으면 이것도 그리고 나서 이제 1개월이 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 이 시점에 넘어가 버리면 이제 이것도 묵시적 갱신이 돼버리니까 저희 건물주님들은 당연히 내가 먼저 체크할 수도 있고 세입자 이렇게 요구하면 그 기간 안에 우리가 계약 갱신을 하겠다 거절했다. 저희 건물주톡에서 계약 종료되면 그 종료 전에 문자가 가니까 그때쯤 네. 새롭게 임대차 계약서를 쓰시도록 해서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죠. 네, 그래서 묵시적 갱신이 된다고 가정하게 되면 상가 같은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이 계약이 연장되는 걸로 보고요. 주택 같은 경우에는 2년 단위로 진행되는 걸로 보니까 이런 부분도 저희 건물주님들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이런 조건이고 그래서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다. 요거까지 알아두세요. 네. 그리고 저희가 그 환산보증금을 같이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앞에서 드렸었는데 지금 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계약을 해지하는 상황이 있다고 했을 때 환산보증금 이내인 경우에는 세입자는 언제든지 이게 계약이 가능합니다. 3개월 전에만 네네네. 그래서 3개월 이후 효력이 발생하고요. 반대로 이 환산보증금 이내인 경우에는 근데 거꾸로 임대인은 해지를 요구할 수 없는 없습니다. 1년이 될 때까지는. 그러니까 임대인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거예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임차인은 세입자들은 3개월 전에만 나갈게요 이러면 되는데 거꾸로 건물주는 3개월 전에 나가세요 이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근데 다만 이제 반대로 환산보증금이 초과되는 좀 소상공인이 아닌 세입자인 경우에는 환산보증금이 5억이라면 5억 넘는 그런 임차인은 세입자의 경우에는 이 경우는 서로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건물주가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6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하고요. 건물주는 나가라고 하는 거니까 6개월 전에 알려주면 나가세요 하면 6개월 뒤에는 나가야 되는 거고. 반대로 이 경우 만약에 환산보증금이 초과된 상황에서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상황이면 이때는 한 달 뒤에 효력이 발생하니까 나갈게요. 한 달 뒤에 나갈 수 있는 거니까 이거 되게 큰 임차인인데 한 달 뒤에 나갈게요 이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냥 묵시적 갱신보다는 계약서 써놓으시는 게 여러분이 더 안정적일 거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환산보증금을 좀 자세히 좀 해보죠. 우리가 보통은 월세만 있는 경우도 있고 보증금만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를 금액을 찾아야 되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환산보증금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보증금은 보증금 금액 그대로고 월세 같은 경우는 곱하기 100을 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계산 자체는 단순하고요. 그래서 보증금이 5억이고 월세가 500만 원이라고 하면은 이 환산보증금은 10억이 되는 거죠. 500만 원에 100배니까 네, 5억. 월세 부분이 5억, 보증금이 5억 해서 합치면 10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지역별로 이 금액이 사실 좀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상대적으로 그 건물이나 이제 세입자도 규모가 좀 되니까 보호할 세입자가 환산보증금이 9억인 거고. 그래서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이나 경기도랑 부산광역시 여기는 6억 9천. 일단 일반 광역시 같은 경우는 5억 4천. 그리고 그 밖의 지역은 전남이라든가 이런 데는 3억 7천. 3억 7천 정도 되면 보호할 세입자고 넘어가면 보호하지 않아도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해도 되는 세입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환산보증금 이내에 있는 세입자들은 다 임대차 보호법에 보호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 까다롭게 규정을 잘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 규정 안에서 여러분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규정들을
악용하는 나쁜 건물주도 있지만 나쁜 세입자들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잘 알고 있어야만 엉뚱하게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물론 세입자에게 좀 더 배려하시고 하셔야 되지만 거꾸로 엉뚱한 세입자한테 피해를 보셔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잘 알아놓으셔야 된다. 네, 환산보증금 받고요. 그러면 이제 환산보증금을 초과한다면 보호할 세입자가 아닌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경우에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게 없는 건가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임차인에게 세입자에게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도 있죠.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는. 근데 건물주는 이런 초과되는 상황에서는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네, 미리 이걸 변제해 줄 이유가 없고. 그리고 임대차 최단 기간 1년 보장도 이거는 적용돼 없습니다. 네. 그리고 묵시적 갱신 자체는 당연히 가능합니다만 앞에 살펴본 것처럼 네, 그 임대인도 해지 네, 가능하고 기간도 좀 다르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좀 중요한데 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을 뒀는데 이 지역별로 환산보증금 기준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상률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자유롭게 여러분 인상하실 수 있는 거죠. 물론 뭐 마음대로 올리시면 안 되고 적정하게 하셔야 되겠지만 법적인 제한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연장할 때는 가능하면 묵시적 갱신보다는 여러분이 재계약을 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제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그 아래쪽에 있는 임차인은 여러 가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건물주 입장에서 어떤 제한인지 정확하게 알아놓으셔야 되고,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쉽다. 그래서 그거 환산보증금 기준금액으로 미친지 아니면 넘어가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이 조금 임차인 우리 세입자들을 관리하는 방식이 좀 다르셔야 되겠죠. 어느 경우든 가능하면 계약서를 쓰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